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성력을 지난 시간에 그래서 관성력을 배웠는데 그 관성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데요. 특가 원리는 비관성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이랑 그래서 일단 힘을 받잖아. 그 힘과 중력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 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가속도 A로 가속을 하면 위로 A로 가속을 하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무중력 공간에서는 원래는 중력이 없어야 돼, 그쵸? 원래는 중력이 없는 게 무중력 공간인데 그래서 우주 공간에 그냥 원래는 떠 있는 거야. 근데 우주선이 위로 빠르게 가속을 하면요. 그러면 얘로 이제 관성력이 나타나는데 그 크기는 ma가 되는데 F는 ma가 되는데 여기서 가속도가 g랑 똑같으니까 이제 이게 mg만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사실상 mg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mg의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지구에 있는 걸로 느낌을 느끼는 거고, 즉 그거는 지구에서 중력을 받는 거랑 가속도가 a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력의 크기가 mg인 거랑 똑같이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없다.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ag, a는 마이너스 g. 그래서 아래로 가속을 하면요. 우리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몸이 그냥 이렇게 붕 뜨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지. 그 느낌은 즉 이게 뭐랑 똑같냐면 A가 아래로 이제 G니까 얘는 원래는 이제 중력장에서 mg만큼 원래 힘을 받다가 중력을 받다가 관성력을 받는데 관성력이 mg만큼 되는 거야. A가 G니까.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적용해서 mg만큼 받으면 이제 상세에서 사람은 이제 아무 힘이 받지 않는 무중력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 무중력 공간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몸을 붕 뜨는 무중력과 효과는 똑같다.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 우주 공간에 있어서 얘가 거기서 붕 떠 있는 거지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등가 원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돌리면은 가속도를 줘서 관성력을 줘서 중력을 사실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인공 중력을 사람들이 만들죠. 우리 인터스텔라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주로 피신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어, 인류가 생활하는 그 쉘터인가 하여튼 뭔가가 있고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걷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심력을 중력과 크기가 비슷하게 잘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구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우주 정거장도 다 돌아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랑 가속 운동할 때 관성력과 중력이 구분을 못한다 이해되죠? 첫 번째. 이해되죠? 첫 번째.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속력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하고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실험을 통해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제트기에다가 이제 시계를 단 다음에 지구를 몇 바퀴 돌게 하니까 그 시계의 속력이 느리게 갔다. 라는 거에서 실제로 빠르게 움직이면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가.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보면요. 원판이 돌아가면 가운데 있는 물체는요. 오메가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물체는 멈춰 있어. V가 0이야. R이 0이니까. 그래서 얘는 멈춰 있고 밖에 있는 애는 일정한 V는 R 오메가의 속력으로 돌겠죠. 그럼 빠르게 이 도는 물체는 속력이 있으니까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그쵸? 그래서 원판 중심에 있는 시계보다 바깥에 있는 시계의 시간이 느리게 가겠지.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니까. 그쵸? 근데 얘는 사실상 원심력을 받잖아. 바깥에 있는 시계는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데 원심력을 받아요. 즉 관성력 받으면 관성력이죠 원심력이. 그래서 원심력을 받으면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네. 그렇구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관성력과 중력의 효과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중력을 받으면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겠네. 이 논리의 구조 이해되니? 논리의 이 흐름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관성력과 중력의 효과를 구별을 못한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V는 R오메가에 의해서 회전하는 물체는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쵸? 그걸 연결을 하면 회전하는 물체는 관성력을 받고 있고 원심력을 받고 있고 시간이 느리게 가. 원심력 받으면 시간이 느리게, 즉 중력을 받아도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알려주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중력을 받으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도 이 등가 원리에 의해서 또 하나의 결과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면 중력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낼 건데, 가속 운동을 할 때요, 수평으로 들어온 빛의 경로가 우주선 안에서 보면 휠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멈춰있는 사람이 보면은 실제로는 빛은 그냥 옆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빛은 원래 옆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주선이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주선이 요만큼 들어왔어. 1초가 흐르니까 또 빛은 그냥 요만큼 가는 거야. 근데 우주선이 위로 온 거야. 그래서 가다가 우주선이 또 위로 왔어. 시간이 또 흐르니까 빛이 이제 요만큼 가서 여기 벽에 닿을 때쯤에는 우주선이 더 위로 온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C에다 이제 빛이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곳은 A로 들어왔지만 빛을 닿는 곳은 C가 되는 거야. 우주선이 위로 갔거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야? A로 들어와서 C로 닿는구나. 이렇게 휘어서 보게 되겠죠. 왜냐면 우주선이 그냥 위로 가버렸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관성력이 작용을 하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관성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 관성력이 MA만큼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빛이 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관성력이 영향을 받아서 빛이 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빛은 원래 질량이 없기 때문에, 광자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얘가 F는 MA에서 휠 수가 없어. 뉴턴 운동법칙으로는 요거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을 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휘는 원리는 이렇게 관성력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가속 운동을 해서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건데,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관성력의 힘을 받아서 휘는 것처럼 보인다. 등가 원리에서 관성력과 중력의 효과가 똑같으니까, 즉 중력에 작용하면 빛의 경로가 휜다는 거야. 두 번째 결과도 이해되니? 첫 번째 결과는 중력에 작용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 두 번째 중력에 작용하면 빛의 경로가 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또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주변의 공간을 휘게 만든다. 공간 자체가 휘는 거야. 이 휘어진 공간을 빛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빛을 자연스럽게 휠 수밖에 없고, 질량이 있는 물체 주변은 중력이 작용을 하면 빛이 휘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결론이 이거야. 일반 상대성 원리는 결론이 이거야. 그렇고요.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이제 빛이 휘어서 원래 이렇게 가다가 이제 꺾여서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꺾여서 오는데,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 물체에 이렇게 끌어당긴 중력이 있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가다가 막 요 중력에 끌려서 막 이렇게 막 꺾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꺾인다. 빛을 잡아당기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간이 지금 일그러져 있고 휘어져 있다. 그래서 빛이 휘는 거고요. 빛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중력의 빛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휘었다. 이렇게 휘었다. 내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공간이 휘었다. 근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빛이 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휘어서 오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빛이 휜 거는 잘 모르죠. 빛이 왠지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빛은 직진을 하니까. 그래서 A 위치에 별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는 A 위치에 있지만, 계속 말이 안 나오네. 실제로 A 위치에 있지만 별의 B 위치에서 별빛이 오는 걸로 지구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A 위치에 있는 별의 빛이 휘어서 지구로 오지만 우리는 B 위치에 별이 있는 걸로 봤다. 그리고 즉 이게 일종의
렌즈에 의해서 빛이 휘는 굴절하는 현상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중력이 렌즈와 비슷하게 빛을 휘게 해서 상을 맺게 하는데 실제 퀘이사라는 그러한 별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오다가 엄청난 중력, 은하가 엄청 중력을 세게 작용하니까 블랙홀도 있고 중력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꺾여. 원래 이렇게 가고 싶었으나 꺾여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모든 곳으로 이제 퀘이사가 쏘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는 빛은 또 이렇게 휘어서 지구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빛이 하나의 물체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이렇게 온 거는 아, 퀘이사가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있나 보다 보는 거고 또 이렇게 온 빛에 의해서는 퀘이사가 여기도 또 있나 보네.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의 똑같은 물체를 여러 개의 퀘이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하가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퀘이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빛을 휘게 해서 상이 맺게 된다. 그래서 중력이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반 상대성 원리의 특징은 두 가지였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중력이 작용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휘어서 빛을 휘게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등가 원리가 있었지.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유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 그것은 이 등가 원리로 이해를 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두 가지 방금 이해를 한 걸로 외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빛이 휘니까 결국 중력 렌즈 효과로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뒷페이지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고 빛을 휘게 했죠. 그래서 한번 원운동에서 잠깐 말한 적이 있는데 만유인력 F는 R 제곱분의 GMM이야.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돼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물체는 중력을 받으면은 이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마이너스라는 뜻은요. 물체가 요 행성에 갇혀 있고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의 부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라면 마이너스 10m로 이렇게 땅을 팠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mgh가 되잖아. 지상은 0이고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낮은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이니까 마이너스 mgh가 돼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한 100줄 정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물체를 운동 에너지를 줘서 물체를 뭐 공을 던져서 물체를 위로 쏘면요.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인데 운동 에너지가 10이면은 요만큼 갔다가 한 1m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고 이런 거야. 이제 뭐 G가 10이고 1kg라고 해보자. 운동 에너지 20을 주면 2m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30을 주면 3m 올라갔다 떨어지고 위치 에너지 100을 주면 이제 10m 딱 올라가서 여기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위치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야 돼요. 그래서 즉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커야 여기서 속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빠르게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서 중력에 의한 속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속력을 우리가 탈출 속도, 탈출 속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 돼. 그러면은 딱 이제 요 지상으로 나갔을 때 딱 멈춰 있는 거야. 이제 110으로 하면 지상으로 갔을 때도 이제 얘가 10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요거가 더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최소한의 속력은 이게 0일 때.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r분의 gmm이다. 넘기면 v는 탈출 속력은 r분의 gmm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요거를 탈출할 때는 물체를 쏴야 되는데 탈출 속력은 방향이랑 상관이 없어요. 아주 약하게 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구로 떨어지고 좀 더 세게 쏘면은 점점 멀리 가다가 특정 순간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거죠. 원운동한 속력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만유인력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구했고 이거보다 좀 더 세게 하면 이제 타운 궤도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하면 이제 이거를 날아가는 거야. 지구에서 아예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이 되고요. 그거는 조건이 운동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요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보다 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탈출 속력이 이렇게 돼요. 탈출 속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태성 원리는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천체가 있다 라고 예견을 하는 거예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중력이 강하고 시공간을 휘게 하는 정도가 크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쵸? 이때 어떤 항성은요 질량이 엄청 큰데 얘가 수축을 할 수가 있어. 별이 나중에 죽으면은 최후에 이제 뭐 적색 거성이 되거나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하면서 백색 외성이 되거나 뭐 갈색 외성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뭐 그런데요. 중성자 별이 되거나 막 그런다고 하는데 태양의 몇십 배나 되는 엄청 무거운 애는 이제 결국에 수축을 하다가 특이점이 되면 이제 블랙홀이 된대. 그러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력보다 빠르게 돼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 한계, 이 블랙홀이 이렇게 블랙홀이 가운데 이렇게 막 있으면요.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은 딱 여기 빛이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할게. 빛이 이렇게 가다가 블랙홀이 상당히 가깝게 지났지만 막 이렇게 가다가 슉 하고 막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나갔다.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더 많이 휘어서 빛이 막 슉 해서 막 이렇게 막 휘어서 나간다. 그러다가 특정 순간이 되면 아예 그냥 여기 빨려 들어가서 이제 빛이 못 나오는 거야. 요 빨려 들어오는 가장 바깥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한대요. 블랙홀의 요 중심으로부터 빛이 못 나오는 요 특이점. 아예 여기는 그냥 빛이 못 나오니까 아예 새까맣겠죠? 특이점까지 요 거리를 뭐 슈바르츠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요 특이점, 요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 요 밖에서는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딘가로 이제 나오거나 막 할 수 있어요. 빛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나오거나 막 이렇게 휘어서 막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가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간 빛은 절대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까맣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빛이 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반지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요 탈출 속력이 C가 되는 순간이 이제 이렇게 식을 이렇게 해보면은 제곱하면 R분의 2gm이 C제곱, R은 C제곱분의 2gm이 되죠. 요 반지름보다 밖에서는 이제 빛이 이제 살아나올 수 있고 요거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인 요 경계변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빛조차 나오지 못하고 중력이 너무 세서 시간이 멈춰버리고 그러한 특이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블랙홀이 이제 이 그림도 그냥 봐봐. 원래는 항성 A가 그냥 시공간을 요 정도로 휘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얘가 죽기 직전에 수축이 되어서 밀도가 커지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블랙홀이 안 되면 그냥 수축이 됐다가 빵 터지면 슈퍼노바가 되면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돼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날려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빛조차 나오지 못하게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요 특이점, 빛조차 나오지 못하는 요 특이점인 반지름을 우리가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탈출 속력이 C가 되는 조건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거 빨아들이면서 이제 먹잖아. 물체가 빨려 들어가면서 물질의 블랙홀 주변을 이제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이때 빠르게 회전을 하고 가열된대요. 그래서 X선을 방출을 한대. 그래서 블랙홀을 찾을 때 여기 새까맣고 주변이 새까맣고 잘 안 보이는데 주변이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출되는 X선이나 이런 걸로 블랙홀을 찾을 수 있대요. 또 중력파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질량을 가진 무거운 물체가 중력을 하면 이제 막 공간이 휘어 있죠. 그쵸? 근데 얘가 가끔 여기 블랙홀에 이제 빨려 들어가면 이제 요동치잖아. 그러면 이제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요동을 치겠죠. 시공간 자체가 이제 요동을 치면서 파도처럼 일렁이면서 주변으로 퍼져 나가겠지. 그래서 이거를 중력파라고 한대요. 사실 우리가 비슷하게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중력을 가지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요동을 치면은 이제 중력파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블랙홀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시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중력파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주 즐거운 그냥 그림책을 보면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 그냥 이해하고 아 랄랄랄라 재밌네 하고 이해를 하고서 그냥 이해한 거 가지고 그냥 풀면 돼요.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관성력과 중력이 똑같다. 그거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얘가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들이 지금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를 누르니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물이 그래서 새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주 공간에서 원래는 중력이 없죠. 이제 얘가 위로 가속을 하니까 우주선이 위로 가속을 하니까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관성력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a만큼 작용을 하는데 이게 위쪽이 이제 실제 가속도니까 관성력은 아래로 그리고 그 크기는 가속도는 g니까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두 개가 효과가 똑같은 거야. 그걸 구분을 할 수 없다. 등가원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 나에서 물에 작용한 관성력의 방향은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죠. 그리고 이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물이 나오는데 중력 때문인지 뭐 가속 운동 때문인지를 몰라.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우주선의 시간은 가에서 느리게 가죠. 나에서도 똑같이 느리게 가. 가와 나가 똑같이 느리게 가. 그래서 똑같이 가와 나가 느리게 가고요. 그래서 영희가 맞아. 답은 영희 혼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 위로 가속 G를 하면요. 얘는 여기서는 이제 관성력이 작용을 해서 관성력의 크기는 MA랑 똑같은데 즉 mg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지표면에서는 중력이 그냥 mg만큼 작용을 하고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떨어뜨리니까 h만큼 낙하해서 q 지점에 떨어졌대. 그래서 물체를 놓는 순간부터 사실상 중력이 그냥 mg만큼 작용을 한다라고 그냥 보면 돼요. 그쵸? 그래서 PQ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가와 나가 똑같아. 똑같은 A는 G로 땅으로 떨어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외부를 볼 수 없다면 가에서는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B가 관측을 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G예요. 그래서 B가 관측할 때는 얘 중력이 작용을 하고 관성력이 있으면 얘가 뭐 상쇄가 되거나 뭐 했을 텐데 여기선 아무런 힘이 없다가 관성력만 있으니까 가속도가 G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G다. 관성력만 있고 그래서 가속도가 G만큼 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중력이랑 효과가 똑같아서 구분을 못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야.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실제로 3차원 공간 자체가 일그러져서 휘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이 휘어진 걸로 우리가 그림을 그냥 시각화했고요.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은 휘죠. 그리고 질량이 큰 물체가 움직이면 시공간에 일그러지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요거를 중력파라 그래. 중력 렌즈 효과는 이렇게 빛이 휘는 걸로 우리가 물체가 상이 맺는 걸 중력 렌즈 효과 또는 빛이 휘는 효과를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건 중력파야. 그리고 블랙홀 주위에 시공간은 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철수만이 답이야. 그래서 요것도 약간 특이한데 태양이 있으니까 별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는 느낌이야. 시공간이 휘어서 실제로는 별빛이 휘는 거지만 중력에 의해서 원래는 이렇게 오는 게 잘못했다. 원래는 이렇게 오는데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이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서 와야 되지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근데 B에 있는 사람은 별빛이 일로 오잖아. 별빛이 여기 있나 보다. Q'에 있나 보다 라고 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서 오는 걸 중력 렌즈 효과 이렇게 말을 하고요. A는 똑같아. 그래서 A는 뭔가 원래는 빛이 원래 이렇게 와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 얘가 가속도가 A로 위로 빠르게 움직인 거야. 여기를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빛이 잠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갔는데 얘가 우주선이 요만큼이나 위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오게 된 거야. 그렇구나. 빛이 휘었구나. 경로가 휘었네. 그래서 요 중력에 의한 건지 요 관성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A가 느끼는 관성력의 방향은 원래 반대죠. 원래 맞는 거고. 우주선의 가속도 클수록 B와 B'의 차이가 크겠죠. 우주선이 더 많이 막 이렇게 가면은 얘가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바닥에 막 빛이 막 닿고 막 그렇게 보이겠지. 가속도가 클수록 차이가 클 거고요. 그리고 태양은 요 Q에서 오는 별을 휘게 했죠. 맞아. 그냥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다 쉽고 요게 좀 그나마 어려워. 요거 먼저 볼게요. 쉬운 거. 그래서 요거를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태양의 일식을 관측을 하면서 빛이 정말 휘는구나를 발견을 했대. 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 자 지구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죠. 별은 원래 여기 있어. 별 뭐 여기 있어. 그렇구나. 음, 그리고 달은 여기를 돌고 있죠. 문, 그리고 지구, Earth, 그리고 Sun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개판으로 막 있는데 원래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 별을 우리가 못 봐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지금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낮이고 밤이죠. 밤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태양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별을 못 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안 보여가지고 아씨 별이 없네 낮이구나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선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이거를 딱 가려주죠. 그러면은 달이 이걸 가려주니까 딱 별이 딱 가려져가지고 이제 그림자가 여기 생기게 되죠. 지구에 개기일식이 생기는 요 제역들이 있고요. 개기일식이 생기는 곳에서 이제 하늘을 보면은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일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 이렇게 다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밤에 볼 때는 요거가 밤에 보는 거고, 근데 일식이 일어났을 때는 다르게 보이고. 왜냐면은 이제 별빛이 요렇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제대로 왔다면 그랬을 텐데 태양이 있으니까 밤에서 보는 거랑 다른 경로로 오는 걸로 보인다.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오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냥 밤일 때 보는 거랑 태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서 오는 거랑 관측되는 현상이 다르다. 그래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일반 상대성 원리가 옳다라고 얘가 처음으로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일식과 밤일 때 보이는 게 달랐다. 그렇구나. 이해를 하면 되고요. 수능에 나왔네. 이해하시면 되고. 일식 일어날 때 별빛의 경로는 태양이 달라진다 맞고요. 태양주 시공간이 휜다 맞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맞고요. 그래서 문제는 엄청 쉬웠고 3점짜리 개꿀이었는데 이 원리는 이랬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물투가 별로 어렵지 않아. 어렵게 나오는 거 다 같이 틀리면 돼. 쉽게 나오는 거 우리가 맞추면 돼요. 그런 거고 요게 난 좀 어려웠어. 잘 몰랐거든. 그래서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된대. 가속도가 이렇게 된대. 빛을 잠깐 쏘잖아. 원래는 빛이 슉슉슉. 그래서 여기 원래 빛이 갈라 그래. 빛은 원래 이렇게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아래니까 우주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 우주선이 아래로 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 이제 빛이 때리겠죠. 그러면은 P, Q, O 중에 빛이 어디를 때리겠어? 가는 P를 때리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나는요 원래 지표면이라서 원래 mg만큼 중력이 작용을 하는 상태다. 그쵸?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가속을 안 했으면은 빛이 원래 휘어서 Q로 갔을 거야. 중력에 끌어당기는 것에 의해서 빛이 휘어서 그래서 Q로 이제 빛이 갔을 거야. 근데 나는 어딨지? 어? 가속도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없나? 그렇구나. 여기서 가속도가 요 힌트. 자유낙하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력이 mg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유낙하에서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어. 자유낙하를 해요. 그러면 관성력이 자유낙하를 할 때는 여기 A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G랑 똑같잖아. 관성력이 이제 mg만큼 작용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낙하를 하면은 무중력 상태가 되어서 해서 하늘로 몸이 뜨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중력을 못 느끼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자유낙하를 하면은 지표면에서 자유낙하를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성력과 중력의 효과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빛을 쏘면은 중력에 의해서 휘지 않고 5에 그대로 박는데 그래서 5에 그대로 간대요. 나에서는 5. 아 이렇구나. 그렇구나. 체크해 두세요. 그렇구나. 자연낙하 하면 그대로 가는구나. 중력이 관성력과 중력 효과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등거리가 있는데 관성력이 mg가 똑같으면 자유낙하를 하면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가 되고 이때는 빛도 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에서는 휘고 나에서는 안 휜다.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이해를 한 다음에 즐겁게 이해를 하고서 약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추가. 음, 그래서 개념 좀 이해하냐고 물어보는 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P에서 나온 것이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오는 거는 못 보고 이렇게 오는 거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아 별이 여기 있나 보다. 별이 여기 있나 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나온 빛이 B까지 진행할 때 시공간이 휘어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A가 볼 때는 P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B가 볼 때는 P가 여기 있다고 보게 되겠죠. 이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7번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 어, 그래서 요거는 탈출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요 뭐지 이거?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 우리가 총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0보다 커야 결국 운동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다 용어가 기억이 안 나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속박되어 있는 애가 탈출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을 때 그게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구덩이 안에서 튀어나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0이면은 딱 구덩이에서 튀어나와서 정지한 상태. 그리고 구덩이에서 튀어나와서 움직이려면은 이게 플러스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덩이가 마이너스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중력 버전으로 하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 두 개가 더했을 때 0보다 커야 그래야 이 구덩이를 나왔을 때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0일 때의 조건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탈출 속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m 약분이 되죠. 약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가 가니까 2 2gm R분의 2gm이 됐죠. 그래서 루트 하니까 루트 이게 우리가 탈출 속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블랙홀에서는 이게 빛의 속도가 될 때 우리가 탈출 속도가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빛인 요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그러한 항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R을 구워보면 R은 이 특이점이 되는 요 반지름 요거보다 더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면 빛이 절대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슈바르츠 반지름이라 그랬나? 무슨 반지름 있었죠? 사건의 지평선 또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 그래서 요거보다 최소한의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가 되면은 이제 큰일이 나죠. 반지름이 일정할 때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지게 되고 이게 빛이 될 때가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반지름을 사건의 지평선 슈버레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고 그리고 이제 9번은 이제 현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쉬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어려워.
그래서 질량 휘어지게 하는 거 맞고, 질량이 커지면 상이 더 작은 고리가 된다. 뭔 소릴까? 그리고 뉴턴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쵸? C는 틀렸고, 답은 A는 무조건 맞고, B가 맞냐 틀리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뭘까? 하면은 잠깐 위로 와봐. 요 그림으로 보자. 자, 요 그림으로 보자. 그래서 얘가 별이 이렇게 왔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볼 때는 B가 여기 있는 걸로 본다 그랬죠? B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P가 여기 있구나 하고 B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만약에 중력이 더 센다고 해봐. 그래서 더 세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던 애가, 갑자기 더 많이 휘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구가 여기서 봤어.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여기 있는 걸로 P가 보겠죠. 그러면 중력이 세면 더 강하게 휘니까 더 멀리 있는 걸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면 질량이 더 커지면 더 크게 휘니까 우리가 요 고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틀렸어. 답은 1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였어. 그냥 외우면 틀렸어. 답은 1번이었고 얘도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 공간,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위로 가속을 했기 때문이죠. 우주선이 빠르게 위로 가속을 하니까 광원이 여기 왔을 때 얘가 우주선이 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에 우주선의 아래쪽에 얘가 점이 박힐 수밖에 없었다. 가속도는 위였고 즉 인간이 느낄 때는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한 거지. 일종의 빛이 관성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휘었다 라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온 거고 가속도는 위죠. 가속도는 위야. 틀렸어. 가속도가 클수록 빛이 휘는 정도가 커질 거고 그리고 요거를 보면 태양의 시공간이 휘어서 그런 거 맞고 그래서 10번은 니은 디귿. 이제 뭔가가 좀 나오는데 저쪽 가속도가 y 방향이래. 텅 빈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가 y 방향이니까 과속도가 이렇게 되고 그럼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작용을 하는 걸 아래로 관성력이 작용하니까 아래쪽에 빛이 닿았지? 그래서 이제 잠깐 모든 것을 잠깐 써보면 일단 힘 먼저 다 하자. 어, 가속도니까 관성력은 그럼 뭐야? 관성력은 우리가 MA겠죠? 근데 여기서 F, N, L을 다 구해야겠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관성력이 작용을 하지. 사람의 이거 대문자 M으로 할게요. MA의 관성력이 작용을 할 거야. 그리고 물체에는 관성력이 MA로 작용을 할 거야. 그쵸? 그리고 나머지 힘을 다 하면 여기는 수직항력 N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용철의 탄성력 KX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써보면 이제 용철 처울이 측정하는 값은 F1은 KX는 MA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요거 수직항력은 그럼 뭐야? 수직항력은 대문자 MA랑 똑같겠죠. 그리고 경로는 그냥 우리가 알면 되고 이제 보면은 가속도가 틀렸다.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텅 빈 우주 공간이니까 잠깐만. 나 뭔가 이 문제 답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커지면 2배 되겠죠? 맞고. 이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A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2A가 될 때는 F2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N1은 요건데 N2는 2MA가 되겠죠. 가속도가 2배니까 틀렸고 그리고 L1이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가속도가 크면 더 빛이 크게 휘니까 L2가 더 길 거고 답은 그래서 1번인데 헷갈렸네.
그래서 요거는 텅 빈 우주 공간 A, 얘는 요거구나. 당연히 얘가 지금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무重력 상태거든. 중력이 여긴 실제로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얘가 중력이 없어서 얘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서 n이 당연히 0이야. 당연한 거고. 근데 얘는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운동 방향이 이렇다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중요한데 Q에 닿았다. Q에 닿았다. 그러면은 얘가 위로 빠르게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도가 위야.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얘가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고 끝인 것 같은데? 별거 없네. 그래서 얘는 그냥 공간에 얘는 정지해 있는 애. 우주 공간에 그냥 정지해 있으니까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저울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니까 정지한 애고 얘는 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휘었죠. 그래서 A가 볼 때, 즉 얘는 정지한 애잖아. 얘가 볼 때는 빛은 직진하는 거 맞아. 잠깐 왜 그런지를 보면은 요 그림이죠, 요 그림. A가 볼 때 빛은 직진을 하는 거야. 다만 우주선이 올라간 거야, 그쵸? A가 볼 때 빛은 직진했고 다만 우주선이 올라간 거고 근데 B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빛이 휘는 걸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우주선 내부 입장은 관성력에 작용해서 빛이 휘었고 외부에서 보면은 그냥 우주선은 위로 올라간 거였고 그래서 A가 볼 때는 직진한 거 맞고 B가 볼 때는 휘었죠. 휜 거 맞고 B가 본 거 휜 거 맞고 그래서 이제 B가 볼 때는 B의 우주선은 V와 A가 같으니까 점점 빠르게 속력은 증가하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